고속버스 운전기사들이 근로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가 13개 노선에서 이용 불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 때 조성된 강릉 유천지구에 주차와 교통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강원도 내 수소차 보급이 늘면서 수소 충전소도 확대되고 있지만 잦은 고장과 공급량 부족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여름 피서가 시작되면서 다양한 수상 레저 스포츠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뉴스데스크 강훈입니다. 어제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석 달 만에 3,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오늘도 오후 6시까지 2,854명이 새로 확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릉 421명, 속초 215명, 동해 131명, 삼척 88명, 고성 77명, 양양 53명, 정선 45명, 태백 43명 등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55만 8천여 명이며 병상 가동률은 52%입니다. 동부고속의 고속버스 운전기사들이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이용객들의 불편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동부고속의 도내 운행 노선 13개 가운데 서울 고속터미널까지 단독 운행하는 동해와 삼척, 양양 등 6개 노선은 동서울 터미널로 가는 시외버스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강릉과 원주, 속초 등 7개 공동 노선은 다른 업체에 고속버스 증회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부고속은 도내에서만 하루 평균 편도 270회 운행하며 5,000명가량의 승객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에 맞춰 조성한 강릉 유천지구에 아파트 입주민과 상가 영업이 늘면서 주차난과 교통 문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상가 밀집 지역에는 차량 통행마저 어려운데 주차장 추가 확보와 교통 체계를 바꾸는 등의 개선 대책이 필요합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단지와 상가가 밀집한 강릉 유천 택지 지구입니다. 평일 낮인데도 상가 주변 도로에는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적지 않습니다. 20분가량의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몇 시간째 주차를 하면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합니다. 사설 유료 주차장의 공간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도 바로 옆에 도로에는 차량들이 점령해 차량 교행마저 어려운 상황입니다.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에 주차 타워를 건립하는 계획이 추진됐지만 특혜 논란에다 유료 주차장에 차량들이 들어올지에 대한 지적에 따라 대규모 주차장 조성은 불발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불법 주차를 단속하고 차량 소통만이라도 원활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남들이 돼요. 그러니까 별로 의미 없어요. 교행하는 게 차라리 낫죠. 제 차를 세우려고 해도 이 골목으로 아예 들어오지 못하니까. 아파트 단지의 주차 공간 부족도 문제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 전에 건립된 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차량 한 대꼴로 주차장이 조성돼 밤마다 입주민 차량들이 도로를 점령하는 상황입니다. 아파트에 자리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점점 가다 보면 상가까지도 넘어가게 되는 거니까 도미노 현상처럼 가게 되는 거죠. 강릉시는 장기적으로는 공영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지만 마땅한 부지를 찾기 어렵다며 일방 통행 구간 조정과 주차 단속으로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두 개 라인에 대해서 일단은 주정차를 없애고 양방향을 좀 해야 되는 게 기본 원칙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인들과 좀 협조를 해서 좀 개선 방안을 좀 생각할 계획입니다. 강릉 유천 택지의 주차난과 교통 문제는 토지 분양과 아파트 건설 단계에서 예견된 일이었지만 사전에 대비하지 못해 지자체가 토지 개발의 사회적 비용을 떠안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 내 수소 충전소가 잇따라 구축되고 있지만 잦은 고장과 수소 공급량 부족으로 툭하면 멈춰서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앞세워 수소차 확대에 맞춰 충전 인프라뿐 아니라 수소 공급량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영동고속도로 문막 휴게소에 구축된 수소 충전소입니다. 지난 7일 부품 고장으로 수소가 누출돼
일주일 만에 수리했는데 다음날 다시 고장이 났고 10여일 만에 정상화됐지만 이번엔 다른 부품이 고장났습니다. 7월 들어 정상 운영된 날은 고작 7일 뿐입니다. 외국산 부품의 수급이 지연되면서 20일 가까이 문을 닫은 건데 영문을 모른 채 충전소를 들른 운전자들은 다른 충전소를 찾아 헤매야 했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넣고 가려고 왔기 때문에 이제 또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지난 15일 영업을 시작한 원주의 두 번째 수소 충전소도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한두 차례 고장이 난 데다 재고가 들어오면 하루도 안 돼 바닥나고 있습니다. 원주 지역에 수소 충전소가 구축됐지만 운전자들은 여전히 여주 휴게소나 제천 충전소를 가야 하는 원거리 충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오면 그 다음날 소진돼 그냥. 지금까지 4번 들어왔나? 수소 공급이 안 되니까 어렵죠. 29일 날 오전 9시에 갖다 준대. 원주시만 해도 올해 예년의 2배 수준인 300대의 수소차를 보급하는 등 전국 지자체마다 보조금을 앞세워 수소차 보급을 확대했지만 수소 생산량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는 단기 해결책으로 춘천 지역의 수소차 1회 충전량을 5kg에서 3kg으로 제한한 데 이어 원주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가스공사와 환경부 등의 수소 생산량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지금까지 8개의 수소 충전소가 구축된 가운데 이번 주 동해 휴게소가 운영에 들어가고 춘천 삼청동과 강릉시청, 동래 휴게소 등 올해 안에 4개의 수소 충전소가 추가로 구축됩니다. 충전 인프라는 확대되고 있지만 수소 생산량이 한정된 상태에서 수소차 보급만 확대되고 있어 충전소의 혼잡과 충전 지연 문제는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찜통더위가 시작되자 강원 동해안에서 수상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시원한 수상 레저 스포츠를 이준호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푸른 물결이 일렁이는 강릉항 앞바다. 돛을 올리자 요트가 바람을 타고 미끄러지듯 물 위를 내달립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30분가량을 이동하면 강릉 해변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지금 이곳은 해변으로부터 약 1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요트 근처에서 이렇게 바다 수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요트에서 풍덩 다이빙을 해보고 어때요? 좋아요. 친구와 함께 물장구를 치면서 찜통 더위를 잊어봅니다. 바다 수영 살면서 사실 해볼 기회가 거의 없는데 이렇게 요트로 선장님과 요트로 이제 바다 수영도 처음 해보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길이 2m가 넘는 보드에 올라타 노를 저으며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닙니다. 파도가 없어도 쉽게 탈 수 있다 보니 요새 강원 동해안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패들보드입니다. 지금 2번째 탔는데 1년 만에 탔는데 이제 서서 잘 타길래 그냥 저도 홧김에 해봤는데 강릉 주문진 해수욕장 인근 향후에 마련된 수상 워터파크. 호수 위 트램폴린에서 콩콩 뛰어보고 아슬아슬 장애물을 피해봅니다. 호수 위에 이런 놀이기구가 있으니까 되게 신기한데 여러 가지 기구가 있으니까 타보면 재밌어요. 동해 바다에서 즐기는 수상 레저가 여름 피서의 즐거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이틀 전 양양 미천골 계곡에서 가족들과 물놀이를 하다 급류에 휩쓸린 3살 남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양양소방서는 오늘 오전 11시 15분쯤 사고 발생 지점에서 200m 떨어진 바위 인근에서 숨져 있는 이모군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새벽 1시 35분쯤에는 속초 청초에 차량이 빠져 가라앉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이 구조에 나서 차량을 건졌지만 50대 남성 탑승자 1명은 숨졌습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 해역에 노무라이끼 해파리 주의 단계특보가 발령됐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5일부터 사흘 동안 지켜본 결과 부산과 울산, 경북, 강원 등 4개 지역 연안을 중심으로 100제곱미터당 많게는 40마리의
노무라 잎깃 해파리가 확인됐다며 주의 단계 특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무라 잎깃 해파리는 독성이 강해 쏘인 사람은 통증이나 가려움 등을 느끼고 심한 경우 쇼크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강원도의회가 사무처 직원을 들여 강원도의 예산과 정책을 심사 분석하는 전담 조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의원 수 대비 사무처 직원이 2.43명으로 전국 평균 3.18명보다 부족하다며 사무처 직원 수를 현실화해 조직 개편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예산과 정책을 심사 분석 평가하는 전담 조직을 만들어 의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의회 조직 개편은 10월에 추진될 예정인 강원도의 조직 개편에 맞춰 이루어집니다. 강릉시가 기존 예산 대비 15.1% 증가한 1조 5천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강릉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강릉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현안 사업 등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260억 원을 비롯해 사회복지 분야 144억 원, 문화관광 분야 53억 원 등 2016억 원의 제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현안 사업인 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과 옥계 산불 재해복구, 환동의 복합 물류 거점 등에는 30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강릉시의 추경 예산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강릉시의회 제30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고성군이 동해 북부선 화진포역 설치를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화진포역 설치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와 현실성 있는 사업 추진 방안,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한 경제성 조사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고성군은 모두 5천만 원을 들여 이번 용역을 다음 달까지 마무리하고 최종 보고회를 열 예정으로 이를 통해 미래발전 구상과 외지 관광객 유치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동해 망상해수욕장 일원에서 내일부터 한 달간 드론 음식 배달 시범 사업이 시작됩니다. 관광객이 망상 오토 캠핑 리조트, 기곡 해수욕장 등 주변 관광지에 설치된 드론 배송구역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해안선을 따라 드론이 자율비행으로 이동해 음식을 배송합니다. 시범사업 한 달간 드론 배송비는 무료로 제공되며 드론 이동구역에는 펜스와 관리 인력을 배치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관광객들이 먹거리 구매를 위해 무더위 속에 이동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